Easy, baby. Easy, baby. Easy, baby. 성공인분들을 위해 매일 아침에 장전 매매 전략을 해가지고 뉴스, 좋게 보이는 뉴스나 주목할 만한 섹터, 관심 종목들이죠. 그것들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빠르게 적고 나가야 됩니다. 7시 전에 일어나서 뉴스 정리하고 이런 거 쓸 거 쓰고 씻고 하고 출근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빠듯합니다.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늦어 빠르면 12시 전에 잘 때도 있고 늦어도 1~2시 전엔 자요. 주말에 뉴스 엄청 바빠요. 네, 되게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아요. 주말 금토일에 나오는 뉴스들 3일치가 평소에 평일에 하루치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일단 미국을 위주로 체크하죠.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중국, 유럽 이런 데까지는 체크 안 해요. 트럼프가 10일 오늘 철강 알루미늄에 뭐 25%나 추가 관세를 한다고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까 이걸 좀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하진 않죠. 그냥 한번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관련주로 이걸 체크해봐야겠네 이 생각하던 걸 글로만 적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보기 쉽게.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죠. 단타하는 사람들한테 이 유동성 그리고 이 변동성이 필수적인데, 트럼프는 변동성이 좋은, 좀 위험하긴 한데 왜냐면 변동성이 이 아랫방향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걸 좀 잘 타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람이 오지 않았나. 실력 있는 분들은 작년 말부터 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거의 확정될 때부터 해서 올해까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한다니까 얘네들 한번 볼 거고, 전쟁 끝내려고 푸틴이랑 트럼프랑 통화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재건주도 한번 볼 거고요. 로봇은 계속 좋은 상황인데 최태원 회장님이 전날 그 전 거래일에 시간에서 로봇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로봇주들도 한번 볼 거고, 올릭스라는 종목이 일라일리에 9천억이나 수출을 했다고 해서 얘는 점상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도 관련주들도 다 같이 볼 거고, 하나오션에 뭐 10몇 조 정도 수출 가능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하나오션이랑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볼 거고, 정치 테마도 뉴스가 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볼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얼마까지 벌고 싶으세요? 목표가 뭐예요? 생각보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200 벌고 싶다가 그 다음에 500, 1000, 그걸 1000을 버니까 5천, 1억도 한번 벌어보고 싶고, 1억씩 버니까 뭐 100억 부자도 한번 돼보고 싶고, 점점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목표는 뭐 한 100억 정도 버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죠. 차는 조금 돈을 써요. 물건을 너무 심하게 아끼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좀 긁히면은 에이 뭐 나중에 고치지. 그래서 올해 정말 좋은 장이 오면은 작년보다 많이 벌지 않을까 해서 목표에 차츰차츰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매매를 들어가잖아요. 시나리오대로 실패해서 뭔가 하나 변수가 생겨서 조금 잃고 나왔어요. 그러면 잃은 돈은 조금인데 제 상실감은 진짜 커요. 혹은 제가 시나리오를 엄청 잘 짜놨어요. 너무 좋은 걸 짜놨고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나 진짜 주식은 조금만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막 한 5억을 사서 한 2, 3천 먹으려고 계획했던 걸 1억만 사서 300만 원 먹었어요. 그래도 먹었잖아요. 수익을 냈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냥 그런 걸 짜고 그에 맞춰서 제 매매를 대입시켜서 성공해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파민이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주식장을 그렇게 잘 예견하고 그러진 않는데 작은 종목 하나에서 저는 한 마리의 개미로서 이 안에서 형님들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나는 딱 이만큼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하려고 하는 편이죠. 저희 유튜브에서 뭔가 화질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음향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낯섦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보면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최소한
화질이랑 음향 정도는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지적도 해주셔서 이거라도 좀 기본으로 맞추고 싶다 해서 바로 오늘 제 브이로그 영상을 그 함께하는 첫 스타트로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해서 오늘부터 약간 촬영 느낌도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만주 채널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대격변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니까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 단타를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99% 이상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와서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먹힙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직장에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기가 그렇게 힘든데 주식으로 한 달에 2, 3천? 많으면 1억? 이게 과연 쉽게 벌어질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선 하나만 긋고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돈 벌 거야, 아니면 뭐 여기 내가 말해주는 종목 사면은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하는 그런 리딩방이라든가, 그런데 의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저는 충격이고요. 절대로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리딩방에서 추천해준 종목을 사서 돈을 벌었어요. 쉽게 한번 벌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투자 세계를 떠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젠간 그 돈 다 가져갑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셔야지. 그런 정신으로 하신 분들 중에 몇 명만이 성공하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평소에 남 탓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면요, 시장 탓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내가 매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뭐 누가 띵동띵동 막 눌러요. 나가서 뭐 짜증 하고 돌아왔는데 사뒀던 게 손실이 됐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아니면 뭐 시장이 이래서 이렇게 됐네. 남 탓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과 맞지 않다. 안녕하세요. 스낵랩 4개랑요, 제가 또 맥도날드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먹어야겠다 해서 간 거고, 또 추억을 되새김질 할 겸 가기도 했죠. 절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제 첫 알바가 맥도날드였습니다. 고1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되게 오래 일을 했는데, 소녀매매라 하면 일단 수익도 손실도 짧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짧은 단타, 스캘핑이라고 하죠. 먹어도 0.5에서 1%, 잃어도 0.5%, 이 정도로 컷할 수 있는 이 짧은 단타를 잘 하시면 수익이 괜찮을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승률, 확률상 한 60, 70% 정도의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무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기다리고 해야겠지만, 그런 인내심 있는 사람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잃을 땐 0.5에서 1, 먹어도 0.5에서 1 대신에 10번 중에 6번에서 7번을 먹는다? 그러면은 손익이 맞겠죠. 손실도 길게, 수익도 길게 보시는 분들, 이것도 어떤 분들한테 장점이 될 수 있냐면요, 장기 투자, 우직하게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한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손절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장기 투자를 못 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인데요, 수익이 한 5, 60% 나면 너무 팔고 싶어요. 그걸 못 버텨요. 근데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300%를 가든 500%를 갔다가 다시 50%를 와도, 그리고 다시 200%를 와도 전 이 사이에 털리거든요. 근데 그거 우직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안 털리세요. 이게 1000%, 2000%가 될 때까지 나는 절대 안 팔 거야,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제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하시면 저는 둘 다 못 고르겠어요. 둘 다 저랑은 크게 안 맞는다. 그나마 소녀매매 쪽이긴 한데 저는 잃을 때 조금 잃고 먹을 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 많이 먹고 싶어요. 승률은 떨어지더라도.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4, 5년 가까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거주지랑 일하는 데는 무조건 분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이 좀 많으면요,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일 생각이 나서 결국 컴퓨터 앞에 앉게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것조차도 이제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자꾸 밀려 있으니까.
근데 집이 이제 집중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혼자 사는 것처럼 얘가 있긴 하지만 거의 혼자 사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를 방해하는 건 별로 없는데 뭐 가족끼리 산다거나 해서 집에서 공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옆에 너무 있는데요? 없다 생각하고 말해. 없다 생각해. 이러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건종 정리하고 매매전략 쓰고 했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생각을 정리해보고 있죠. 예상 체결이랑 예상 등락률 보면서 아 얘네를 시가 베팅할까, 얘를 뭐 어디 이 자리 돌파를 노릴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시가 베팅은 시가에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가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가격 9시 땡땡 9시에 시작하거나 9시 2분에 시작하는 종목들인데 9시에 딱 매수 주문을 걸어서 바로 그때 사서 뭐 한 1, 2초 동안 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위에서 탁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밑으로 손절하는 게 시가 베팅입니다. 철강 움직임 아예 없네. 올릭스 저건 100주나 사야겠다. 따로 걸어서 200주 사지려나? 100주 2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점상이면 편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편집자님, 피디님. 늘 달라요. 뭐 천천히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2000, 3000씩 들어갈 수도 있고 500씩도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되는 경우는 한 방에 2억 딱 때린 다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늘 다릅니다.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많이 벌었던 거는 한 2억 2천인가 그 정도 되고요. 가장 큰 손실은 라이브 방송도 했었는데요. 그때 1억 6천 정도 하루에. 근데 두 번 시도했을 때 안 가고 시도 안 하니까 가네. 저는 뭐 지수는 크게 상관없이 매매를 하는데 좀 잘 벌 수 있던 것들을 많이 놓쳐가지고 수익이긴 한데 좀 아쉬워요. 오늘은 뭐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37만 원 수익이네요. 크게 노렸던 것들을 위에서 못 팔고 손절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대로 먹은 건 딱 한 종목이고, 유진 로봇이라는 애 짝꿍으로 하나 제대로 먹었고 나머지는 전진건설이나 어보브 반도체 이런 애들 좀 더 크게 수익 노리다가 손실 조절 안 돼서 겨우 그냥 오늘 수익을 지키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했네요. 매매창을 보니까 실현손익창은 안 보이던데. 네, 그냥 꺼놓고 해요. 끝나고 이제 뭐 얼마 벌었나 보는 건데 대략 어차피 장중에 대충 계산돼요. 이거 여기서 뭐 이번에 한 100 졌네, 이거 딱 매도하고 한 5, 600 이겼나? 막 이런 게 대충 쌓여서 예상이 됩니다. 몇 개는 비슷하게 갔고 몇 개는 제 생각보다 약하기도 했고 그래요. 늘 다 제 생각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전진 나 버리고 갈라나. 그건 들어가질 못하겠다. 차트상 신고가라든가 뭐 그런 자리가 남아있고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해서 더 가질 확률이 높으면은 그럼 더 들고 가는 거고요. 아니면 뭐 섹터 전체 힘이 너무 강하면 원래는 뭐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었지만 더 길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털리니까 다 잘 가는구나. 전 절대 검색기 안 씁니다. 검색기 절대 안 써요. 더 하면 잃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전 시장가보다 그냥 엄청 위로 사요. 시장가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금액으로. 지금 호가보다 최소 5개 위로 사죠. 급하게 살 때는. 좋으면 하죠. 뉴스가 좋다거나 종목 조치가 좋으면 하는데 잘 안 하죠. 우량주로는 단타 잘 안 쳐요. 저기서 모아서 6만 원 위에 딱 걸어놨었는데 6만 900이면 수익 잘 냈을 텐데. 돌파한 사람은 다 죽었겠네. 좋은 듯 하면서 오늘은 좀 참 아쉽네요. 장이 좋아진다 할 때라는 걸 볼 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저는. 첫 번째로 지수, 코스닥 지수,
뭐 코스피 지수.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코스닥을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위주로 보고요. 여기에서 지수가 당연히 상승 추세일 때, 여기처럼 상승 추세일 때 좀 더 시장 심리가 좋아요. 네, 그게 이제 시황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이평선 같은 거 저는 크게 믿지는 않지만, 지수에서 이런 이평선 위에 지수가 올라가 있고 이평선이 뭐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상승 추세에 있을 때가 제 경험상 지수 심리가 되게 좋았었던 걸로 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거래대금을 봅니다. 거래대금이 예전에는 막 작년에 되게 장 안 좋을 때는 막 4조 이랬어요. 4조, 5조, 6조, 4에서 6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간간히 7, 8조가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2월 달 들어서 8조대가 계속 나오더니 2월 7일에 9조 9천억, 거의 10조 가까이 나왔거든요. 10조는 넘어줘야 좀 좋은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12조, 13조는 돼야 좀 매매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만한 시장이다 라고 제 책에서도 한번 썼었고, 자주 언급을 드렸어가지고 이걸 거래대금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조를 넘어서 그 위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12조, 13조 이렇게 나가면 저도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매매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수 중요하고 거래대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딱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오늘도 로봇이, 저는 아쉽게도 크게 못 먹었는데, CMS 이 종목이 전날에 이제 동시호가 전에 이렇게 쭉 올리더니 시간에도 좀 올라가더니 갭도 엄청 많이 뛰어서 바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다 먹지 못하고 진짜 조금밖에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고요. 유일로보틱스가 갭을 엄청 높게 띄우고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방금 그 CMS랑 유진로봇이 따라가가지고, 저는 로봇에서는 짝꿍으로밖에 먹은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되게 좋았다. 그 정도로 지금 로봇이 되게 강세고, 이것뿐만 아니라 CMS뿐만 아니라 클로봇 이런 애도 전고점 뚫고 진짜 그냥 거의 조정 없이 날아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에서야 이제 조정이 좀 나오지, 최근에 엄청나게 슈팅이 나오고 있었고, 하이젠 RNM도 최근 며칠이 조금 조정 나오고 있지, 그 전까지 진짜 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그 정도로 지금 로봇 섹터가 되게 강한 상황이고, 얘뿐만 아니라 막 유리기판 섹터, 막 필옵틱스 이런 애들도 신고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고, 그것도 있죠. 반도체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주 반도체나 오늘 제가 털린 어보브 반도체 이런 애들도 막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재건도 오늘 전진건설 로봇이 움직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신고가까지 슈팅 나오고 오늘도 슈팅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주도 섹터 볼 게 많아요 지금. 이런 장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이 좀 더 지속이 되면은 좀 더 금액을 지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키운다거나, 이건 제가 막 시드를 안 넣어도 알아서 커져요 금액이. 지금도 이번 달에 한 1억 정도로 시작을 한 계좌가 1억 4천까지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아서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장이 확실히 좋아졌다 싶으면 원래는 출금을 대부분 하지만 아주 조금만 출금을 하거나 출금을 안 하는 식으로 비중을 저는 키워나가요. 그렇게 해서 장이 좋은 게 우상향이 계속 되면은 제 계좌도 같이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지는 초기 신호가 몇 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신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확실히 시장이 좋아지고 광기까지 간다 싶을 때, 좋아진다 해서 광기까지의 이 상승을 크게 먹으면 이 자리에서 이제 계좌를 크게 좀 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서, 올해가 아직 뭐 확신하진 않지만 기회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버리고 쳐다보지 않고 소외될 때가 저점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만 꽂혀 있고, 진짜 너도 나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고점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코인 그리고 미장에서도 또 우량주 말고 좀 기술주들 뭐 양자, AI 이런 이미 거의 한 5배, 10배 정도 오른 이런 종목들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막 많이 들어가고 계신데 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 종목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인 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꽂혀서 주가도 너무 광기로 올랐을 때는 조금 리스크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국장은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이럴 때가 이제 기회가 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 폭락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떠났을 때도 V자로에서 21년에 엄청난 불장이 왔었고 그래서 실제로 21년에 불장이 와서 모두가 뛰어드니까 또 22년에 꺾였잖아요. 22년에 1년 가까이 계속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다 떠나니까 23년에 또 불장이 왔어요. 그리고 23년에 또 막 2차전지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초전도체 테마주에서 또 모두가 다 뛰어드니까 23년에 또 확 꺾였죠. 지금 이 꺾인 이 거의 최하까지 오지 않았나?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최하까지 오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량주 장투할 생각도 없고 우량주는 단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인지 한 번씩 체크는 하지만 그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개미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개미분들이 있는 종목은 주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사실 반도체보다는 요즘은 바이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장에서 뭐 반도체가 빠져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질 수도 있어 하고 쳐요. 그러면 우리 지수는 크게 빠지냐? 아니요. 오히려 바이오가 막 오르면서 코스닥은 불장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수다.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정이 명확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최소한 뭐 3월 며칠 이런 식으로도 좋고 아니면 뭐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 하나가 나올 거야 라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치 테마에서 3월에 나올 만한 이슈가 많아요. 정치적인 성향 전혀 없이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 드리자면 3월쯤에 이제 지금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 지지율 탑이 달리시는 분의 2심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3월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목표로 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시나리오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런 매매를 노려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주가가 너무 높은 건 장기 투자 안 해요. 제가 원래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올해 초에 올해는 로봇을 좀 모아서 장투를 해보는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개 언급드렸었는데 로봇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장투를 해볼까 했는데 와 1월 1일인가부터 1월 2일인가 첫날부터 다 상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전 그런 거 안 사요. 장투든 스윙이든 너무 높이 가는 건 안 사요.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날아가니까 그냥 저는 로봇은 단타로만 하는 걸로 12시에서 1시 정도에 안 바쁠 때는 그냥 밥 먹고 오는 거 빼고는 보통 계속 봐요. 그래서 보긴 보되 이제 소강 상태가 됐어요. 시장이 좀 조용해졌죠. 딱 봐도 그런 상황에서는 뭐 확실한 거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도 좀 적게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신고가인 상황이고 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고가고 트럼프랑 러시아가 해당하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얘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처음에 완전 로봇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서 좀 종목들이 좀 약해지면은 얘한테 돈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매매했던 게 딱 이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섹터가 좀 죽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잘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떴었고 59,800까지 갔는데 전 6만원 위로 쫙 팔려고 했었어요. 걸어도 놨었고. 근데 59,800원 찍고 좀 죽어서 59,600원쯤에 정말 조금밖에 못 팔았고 확 죽어서 제 매수가를 깨버렸고, 그래서 조금 손절도 좀 하고 다시 가는 듯해서 다시 좀 샀다가 여기서 좀 아니다 싶을 때 너무 못 간다 이게, 여기서 다시 이제 59,000 몇백까지 갔다가 또 58,000까지 죽어서 이건 너무 못 가는데 하고 그냥 3,000주 전량 매도로 빠르게 매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절 털고 좀 빠졌다가 다시 쭉 오르면서 6만원, 6,900원까지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아쉬웠던 매매입니다. 이게 그래도 비중이 2억 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6만원 위로 쭉 팔았으면 한 7,800에서 많으면 1,0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을 텐데, 로봇이지만 로봇 섹터랑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오늘도 실제로 로봇 섹터가 좀 죽을 때 얘가 반등이 나왔고, 뉴스도 있고 얘는 그 신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제가 한 58,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59,000원 같은 애매한 자리 말고 6만원을 뚫고 6,500원, 61,000원 이런 데서 쫙 분할로 매도가 가능할 거다라고 얘는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저는 한 같은 종목 같은 관점 들어가도 한 2, 3%만 먹는다 치면요, 시장이 좋으면 5%에서 막 7%도 봐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원래 이만큼 가던 게 시장이 좋으면 막 이만큼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봤던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만큼만 봤으면 얘는 먹었겠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래도 이만큼 봐서 생각이 맞게 떨어져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지만 로봇 섹터랑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오늘도 실제로 로봇 섹터가 좀 죽을 때 얘가 반등이 나왔고. 선생님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아주 똥이었습니다. 로봇주 하셨을 것 같은데. 별로 못 먹었어요. 로봇주는 조금 먹었고 다른 데서 날려서 먹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잘 가주는 듯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패대기도 많이 나오고, 로봇에서 일단 총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애들이 가다가 레인보우 형님 왜 그래 하면서 좀 멈칫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약간 나쁘지 않았는데 매매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쉽지도 않았고, 제 매매도 아쉬웠던 날. 오늘 그럼 내가 제일 많이 벌었네? 많이 봤죠. 난 내 것만 한번 자랑하고 말아야지. 오늘 저 만주 특집이라 저는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이틀 동안 난 4천 벌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야. 로봇 화이팅! 대한민국 로봇! 만주 너가 이거 인생미술관에서 신법책 추천했잖아. 네. 내가 이제 금붕어한테 이제 이거 꼭 읽고 안 읽었대 이거를. 고수의 생각법이랑 카지노만 읽고. 그래서 선물로 사오신 거예요, 지금? 지돈지산이야? 전설의 이제 레전드 선배님 만나러 가는데 금붕어 탈출로 사인 받아다 드릴게. 좋은 기운 뺏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기 캐릭이라 그냥 얼굴도 잘생겼대. 키도 크지. 주식도 잘하지. 좀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육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뭐 샐러드 포케인가 그걸 드시자고 하셔가지고 뭐 그냥 심심하진 않죠. 그리고 장중에 뭐 10시, 11시 널널할 때 많이 버셨어요? 매매 뭐 하셨어요?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근데 주식인들끼리, 원래 주식인이 밖에서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식인들끼리 대화도 이렇게 나누고 하면 좋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놀 때도 있어요. 저희 직원분들끼리 어제 3시서 새벽까지 게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고, 상황도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실 주식을 잘 하시거나 편집이나 촬영을 잘 하시거나 해서 이제 오셔야죠.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나오구나. 저번에 정교 1등인데 도서 독서실에서 자기가 제일 늦게까지 있는다고.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냐고. 제가 근데 한창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주식이 진짜 빠져있을 때 한 달에 몇 천만 원, 억 단위 수익 날 때 그랬었어요. 실망했다. 새 탔다. 너무 실망했다. 진짜. 내가 평소에 지랄 안 하는데 좀 실망스럽다. 그 일요일에 그랬다는 거야. 왜냐하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매매할 땐 열심히 매매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클릭줄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잠을 못 자고 피곤하지 몽롱해갖고 안 돼. 원칙 매매가 안 돼. 그 저랑 앤서님이랑 이제 11시 반까지 서로 이제 일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11시 반 거의 12시 시작을 했거든요. 혀가 길다. 닥쳐 이 씨발야. 운 좋게 좀 매매를 한 번 더 해가지고 괜찮은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네요. 오. 플러스인데 꽤 큰 숫자인데요. 네, 마지막에 한 종목 잘 먹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엄청 세게 올라오길래 같은 반도체인 제주 반도체를 때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히 잘 먹었고 네, 일지도 이제 다 썼고 저는 약속 때문에 네,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프콘의 관점을 올려드려서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풀어드리면 저도 그러고 싶지만 너무 풀어드리면 가끔 댓글에서 성공입니다, 너무 풀어주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관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봐야 돼요. 3시 반까지 나가야 되는데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 8개월 만에 코스닥이 10조를 돌파했거든요, 거래대금이.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신호예요. 정말 좋은 신호고 이 거래대금 상승 추세가 계속되어서 12조, 13조까지 갔으면, 그렇게 해서 올해 불장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분을 만나 들어가서 가야 돼서 5시 반까지 부천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종가 베팅은 아예 안 했어요. 무포고 시간의 단일가에 핸드폰으로 지켜보긴 할 건데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갈 생각입니다. 오늘 만나시는 분은 저희가 뭐 딱히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대선배님이라.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타세요, 관주님. 대표님. 네. 의자. 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네. 차가 넓으니 좋네요. 네. 오늘은 제가 운전합니다. 네.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짱 불기둥 가자!